재석이를 싫어하니?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아니, 얘기해 줄래? 아니야, 안 맞을 수 있어. 너무 잘 맞아요. 왜 저를 안 써주시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잘 맞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봐도 촬영장에서만 살아니? 그래서 저 내년에 좀 쉬려고 여기저기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내년에 쉬면 뭐 할 거야? 롤티어 1위 올리기? 그거는 이제 밤에. 네가 만약에 자식이 있어. 나 연예인인데 하면 어떡할 것 같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제가 대히트작이 없어요. 박정빈? 대표작이 뭔데? 라고 하면 모두가 다 아는 작품? 모두가 다 본 작품? 과연 있을까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씩 그 사실이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안녕하십니까?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요정식탁에 모실 분은 제가 이분을 한 1년 전서부터 나와라. 근데 정말 나올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안 나오면 나오는 모든 거에 악플을 달 거야. 내가 그랬더니 아니 제가 나가는데 제가 요즘 유튜브 출연이 좀 많아서서 화제가 덜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오늘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됐고요. 예. 아마 요정식탁의 결이랑 굉장히 잘 맞는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대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초대를 했는데 또 기분 좋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필라인데요. 필라 플로우다운 유니카키라는 제품인데 근데 패딩 이 패키지가 굉장히 재밌어요. 무슨 초콜릿 광고처럼. 제가 사실 의류 광고를 받지 않는 편인데 또 현정이가 했다고 그래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색깔이 예쁘네. 갑자기 한파가 와서 제가 안 그래도 요즘 헤드미랑 산책 갈 때 좀 패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산책 갈 때 입을 만한 후뚜루마뚜루. 이거 너무 좋은데 색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입으면 이렇게 싹 올라오는데 너무 부하지 않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지금 계속 봤는데 이 기장도 그렇고 이 부피감도 예전처럼 이렇게 빵빵한 스타일의 그 디자인들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게 또 추세 아닌가 싶고요. 정말 이 옆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하냐! 저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마크가 약간 옆에 있어. 너무 마크가 앞에 있으면 뭐랄까 있잖아. 너무 이 마크 달고 다니는 사람 같은 느낌인데 약간 고급스럽게 그냥 여기 약간 옆쪽에 있어서 회사 나갈 때도 왜 이렇게 정장 입고도 그 위에 그냥 툭 입으면 굉장히 멋스럽고 막 일부러 막 멋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데일리하게 입기 아주 편한 제가 아주 고가의 그 패딩을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그거가 뭐가 안 좋냐면 패딩은 기본적으로 되게 막 입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그 의미가 생기는 퍼텍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 이게 아마 방풍은 기본이고 방습 야 봐봐 방습제 있잖아. 방풍 또 생활 방수. 그러니까 눈 오고 이럴 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너무 가볍습니다. 진짜 가볍고 운동할 때 테니스 칠 때도 이거 입고 테니스 치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 지금 메이크업이랑 헤어가 돼 있어서 지금 못하는 거지만 비니 같은 거 제가 한번 써봐 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냥 약간 이렇게만 해도 벌써 확 동네 잠깐 놀러 나왔어. 약간 이런 느낌. 잘 어울리네요. 그치? 웬만하면 잘 어울려. 그래서 의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충분히 소품 한두 개만 있으면 충분히 더 저 올 겨울 굉장히 잘 입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이런 룩으로 가서 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필라 플로우다운을 소개했는데 그냥 툭 멋스럽게 입고 나가는 데일리 패딩으로 어떨까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한번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따뜻해. 따뜻한 겨울 맞이하세요. 따뜻해. 가벼워. 자, 저 요리하러 가겠습니다. 왔다.
나 날개. 두 번 누른 사람 처음이야. 날개를 안 하고 있었어. 나갑니다.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 야 이거 하시려고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 야 어떻게 이렇게 생목이 나오니 거기서. 노래 못하니까. 너 너무 익숙하다. 예, 한번 예전에 한번 와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또.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왕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그때 우연하게 왔었는데. 그렇지 우연하게 와서 네. 내가 1년 정도 전에 나와달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 안 된다고 날씨 정말 스케줄 안 된다고. 너무 바빴었어요. 야 근데 어디야 침착맨에서 맨날 나가던데? 어제 저 침착맨도 한 번 나갔어요. 한 번.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너무 즐거워하고 있더라고. 너무 그냥 눈빛. 한 번. 여기가 더 신나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 미치겠지. 오늘 너를 위해서는 처음은 감자칩 캐비어 블랙 트러플 샐러드를 준비했어. 흑백 요리사네 완전. 야, 네가 1년 만에 온다는데. 고맙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싶어서 이게 진짜 여러 가지 맛이 한꺼번에 나. 그러겠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그럴 것 같은데요? 야, 근데 그 침착맨네는 뭐가 그렇게 좋았어? 질투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질투고 이런 거 떠나서 네. 네가 진짜 편해하더라. 이제 좀 그 형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그게 뭐였어? 왜 이렇게 편했었어? 원래는 제가 그 침착맨 그냥 팬이어서 방송 한번 나갔다가 뭐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게임하고 이러다가 이제 친해져서 뭐 MT도 같이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커봐. MT 또 갔네. MT는 옛날에 간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오늘 왜 턱시도를 입으라 그랬냐면 네. 네가 시상식관 얘기를 왜 그 책에 썼잖아. 나 그 책을 너무 좋아한 거야. 정말요? 그 책을 보자마자 내가 너 나오라고 그런 거였어. 너무 웃긴 거야. 그게 약간 너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너란 사람을 좀 다르게 소개할 수 있는? 왜 사람들은 네가 배우고 막 이러니까 네네네. 조금 어려울까 하는데 그 네네. 책을 읽고 있으면 고등학생들 모아놓고 한 얘기들처럼 야, 거기서 철없을 때. 근데 그게 너무 유쾌한 거야. 다 그렇게 사실 그런 아동 같은 마음이 다들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발견한 즐거움. 그래서 그 턱시도 입고 나갔는데 로봇인 줄 알았다고. 맞아요. 그때 사진 찾아보면 아마 이렇게 정민이 형이 그때 저희 시상식 처음이어서 대종상 시상식이었어요. 정민이 형이 이제 회사 대표님이시니까 너 이제 좀 긴장될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데 진짜 제가 그날 이후로 웬만하면 이걸 안 매는 거예요. 보타일 안 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애들이 왜 친구들이 한 말 중에 무슨 황정민 씨가 너 배 세게 때렸냐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다 너무 내 친구들 같은 거야. 맞아요. 넌 뭐 한다고 뭐 유튜브 하냐? 그거 왜 하냐? 내 친구들 맨날 그러거든. 야 미친 거 아니야? 왜 그걸 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맞아. 지지 안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나의 행보에. 여전히 그래요, 제 친구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너 지금 배고파서 소리 난 거 같은데. 저요? 저 오늘 첫 끼입니다, 오늘. 왜 다이어트를 또? 저 영화 지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술은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좋은 건데요? 좋은 거지. 그죠. 어떻게 알아? 그냥 맛있어서. 저 사실 잘 모르는데. 좋은 거 줬겠지. 야, 먹어봐봐. 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서 준비했어. 이 멸치같이 올라가 있는 건 뭐예요? 그 멸치 같은 게 아니라 그 블랙 트러플 간 거야. 그 다음에 이 알은 캐비어고. 재밌네. 맞아. 맛있네요. 무슨 약간 이야. 불량식품 같기도 하면서 되게 맛있지. 네, 이런 걸, 계란도 들어가 있는 거. 맞아. 달걀이 이 후라이가 후라이. 이런 걸 먹어버릇 해야 되는데. 뭘 버릇까지 하니? 야,
도대체 얼마나 바빴던 거야 올해? 몇 개를 찍었니? 그러니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만 봐도 알겠지. 그쵸. 그러니까 너 사실은 내가 악플 쓴다 그래서 나온 거지. 설마 우리나라 가요계의 거장이 일개 나 같은 사람 영상에 너 안 나오면 내가 악플 단다 그랬거든. 근데 내가 봐도 정말 촬영장에서만 살았니? 거의 그렇죠. 올해 지금 작은 영화가 있으면 지금 찍고 있는 게 세 개째니까. 그럼 전란 이런 것들은 다 작년이었니? 전란이 작년 말에 끝났고요. 12월에 끝났고 바로 그 뉴토피아라고 지수랑 찍은 게 한 7월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은 독립 영화 하나 찍고 지금 이제 또 찍고 있고. 근데 너무 바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저 내년에 좀 쉬려고 여기저기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안 그러면 안 쉴까 봐. 촬영은 잡힌 거 없어? 없어요. 일부러 좀 제안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거절을 드리고 있죠. 완전 달라졌는데 한 3, 4년 전이라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은 좀 배신감 느끼겠는데? 그래서 책을 하나 더 쓸래. 쓸모없는 인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변했다 그래 자꾸 사람이. 아 근데 우리는 결과만 보지만 사실 그 과정 안에 있으면 진짜 아예 쉬는 시간도 없이 촬영장에서만 산 거잖아. 뭐 물론 그 중간 중간에 뭐 쉬는 날이 왜 없겠냐마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5번 촬영을 하는데 그 이틀을 개인적인 일만 해결하는데 써도 사실 저거니까. 개인적인 일이란? 롤 티어 1 올리기? 그거는 이제 밤에. 오 쉣! 뭐야? 까비. 근데 그런 거 보면 야, 너도 약간 좀 실감은 나니? 아, 어떤 것이? 내가 이렇게 지금 밟아온 길이 되게 예전이랑은 또 진짜 완전히 확연히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초창기에 막 그렇게 연기를 할 때와 지금 한 2, 3년은 굉장히 다르잖아, 행보가. 달라졌고. 그렇죠. 네. 그런 거 좀 느껴지지? 그런 게 있어요. 뭐 건방진 말일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좀 다른 행보인가를 느낀 거는 오히려 건방지게 몇 년 전이에요. 선배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전. 그러니까 뭐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하든 말든 네. 나 혼자. 네. 나 좀 뭔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건 오히려 그때고 그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체감이 되는 거는 크게 그러니까 체감은 안 되니까 혼자 막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그냥 갖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아주 겸손하지 못했다 내가.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걸 느꼈어요. 그 왜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 라고 생각한 게 저를 맞이해 주셨을 때 불렀던 그 노래를 제가 TV에서 이제 불렀을 때 쏟아지는 나의 멈칫. 저는 사실 그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아니 제가 텔레비에서 저런 노래를이라고 생각하겠지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막 주변에서 오빠 그거 봤어요. 뭐 요즘에 그걸 막 5번씩 들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왜 이런 사소한 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막 사람들이 아마 널 편하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사람들이 나를 또 좋아해주는 부분이 있구나. 그게 침착맨이랑도 연결이 되는 그런 것 같아.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크루들이랑 어울리면서 사람들이 뭐 내가 연기하고 영화에 나오고 이런 것도 뭐 이런 거지만 맞아. 네, 그냥 내가 이렇게 나와서 뭔가를 보여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편하게 느끼는 게 있구나. 너 침착맨 나갔을 때 네 눈빛 봤니? 네. 정말 삶의 의지가 없어. 그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이게 카메라가 앞에 켜져 있는데 저런 눈빛을 제가 할 수 있나 네네. 싶을 정도로 난 그걸 자연스럽다고 봤거든. 그렇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여기서 뭘 해내야지라는 아무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어떤 작은 일에 박정민이란 배우가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연기를 너무 잘하고 글도 너무 잘 쓰고 막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얘 무슨 고등학생 같아 이렇게 뭐 특별히 무엇인가가 있거나 뭐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같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고 영지랑 이렇게 나와서 노래 부를 때도 저 사람이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랑 노래 부르면 저러고 놀겠구나가 이렇게
난 어떻게 그렇게 생목이 나오는지 야 저러다 피 터질 것 같은데 실핏줄 터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마 사람들은 막 멋있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은 자연인 같은 너를 느껴서 아마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저런 사람의 성향이지 않을까요? 맞아. 예, 예. 넌 예능 해야 되겠더라고. 예능이요? 아 근데 제가요 또 예능 이런 거 나가면 어때? 벌벌벌 떨어요. 누구 나왔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영화 홍보하러 갔었던 뭐 유퀴즈. 런닝맨이라 뭐 유퀴즈라든지 뭐 재석이를 싫어하니?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아니, 얘기해 줄래? 아니야 안 맞을 수 있어. 아 너무 잘 맞아요. 왜 저를 안 써주시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잘 맞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야 지금 바로 절벽이었는데 확 밀 뻔했는데. 오, 너무 좋아하죠 제가. 오늘은 너의 너 연기한 얘기를 내가 이렇게 쭉 봤다가 중3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놀랐어. 중3 때 여행. 아 네네네네네네네. 어딜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간 거지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좀 집안이 잘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강원도에 이제 별장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 가자고. 필레라는 곳이었는데 어렵게 찾아갔어요. 버스를 어디서 뭐 대관령 휴게소 같은 데서 내려가지고 막 어떻게 갔는데 별장이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별장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거기서 마음껏 활개치면서 놀고 애들이니까 그렇지. 앞에 물놀이도 가고 막 이런 걸 상상하고 갔는데 이 공간은 이미 술 취한 아저씨들이 점거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냐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럴 거면 우리 집에서 놀지. 우리 집이 더 넓은데 저쪽 방보다. 아저씨도 여기 술 먹고 있으니까 방에 가서 이제 저희는 진짜 요만한 방에서 원카드 카드 가지고 원카드만 하고 있는데 일로 와 나와서 놀아 해서 이렇게 상을 이만큼 차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아저씨들 특 사이사이 앉으라고. 그렇지. 야, 네 여기 야, 사이사이 앉아. 사이사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뜨거운 닭 백숙이 부엌에서 나오는 거예요.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취해가지고 옆에 있던 아저씨가 취해가지고 야, 너 이거 여기다 손가락 집어넣으면 내가 5,000원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화가 나 있겠다. 그래요 하고 그냥 손가락 푹 집어넣어서 5,000원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막 얘기를 하고 놀고 그냥 같이 논 거예요. 재밌게 막 물놀이도 가고.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극단 차이무에 계시던 선배님들이었고 제 옆에 계시던 분이 이제 박원상 선배님. 그리고 거기에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이성민 선배님도 계셨대요. 근데 저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이 아저씨만 기억이 나가지고. 너무 인상적이었어. 네, 이 아저씨가 그리고 자기가 그때 너 내가 누군지 아냐고. 알게 뭐야. 모른다. 지금 짜증 나 죽겠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배부야 이러는 거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야 이제 형 아저씨가 저기 영화에 나올 거라고 좀 있으면 개봉할 거라고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재밌게 놀았어요. 진짜 건방진 거는 네. 중3이 최고야, 그렇지? 그땐 건드리면 안 돼. 맞아요. 네, 저는 뭐 그렇게 학교에서 뭐 노는 애도 아니었는데 그냥 건드리면 받아버리잖아요. 중학생들은.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있다가 집에서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영화관에 진짜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때 그 아저씨 얘기했던 건데 포스터에 그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이건 또 내가 봐왔던 영화랑 좀 다른 영화야. 그러니까 평소에. 맞아. 네, 그 상업 영화의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 영화가. 맞아. 그래서 이거 재밌네. 이런 영화도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집에서 그렇게 영화 보다가 시나리오나 한번 써볼까 하고 시나리오를 썼어요. 제가 집에서. 그래서 어디서 봤던 거 다 우라카이 해가지고. 우라카이가 뭐니? 모방. 네, 해가지고. 갖다 써, 다시 써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꿈을 제가 영화 감독 이런 것까지는 제가 뭐 감히 꿈을 못 꾸겠고 방송국 PD를 한번 해볼까. 그때만 해도 공부 잘해야 들어가는. 그렇죠. 데였으니까. 그리고 뭐 그때 또 뭐 공부 나쁘지 않게 했었고 중학교 때까지. 뭐 그렇게 하다가 벌레가. 우린 빼고 먹는 거야. 네. 그래요. 단백질이. 그래서 제가 영화관 영화과
영화과에 합격 맡아놓고 입학하기 전에 그냥 어디 놀러 갔다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를 곰곰이 이제 혼자 여행하면서 생각해봤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흘러 내가 지금 영화과까지 들어왔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 마음을 먹었을까라고 생각을 흘러 해보니까 그 강원도에서 봤던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아저씨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래서 남부터미널로 이제 버스 타고 오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지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이거.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터미널에 내렸는데 전봇대에 그 아저씨 얼굴이 붙어 있었어요. 야 대박이야. 성민 씨도 그랬죠. 성민 씨도 그 내리자마자 그 배우 얼굴이 붙어 있었다 그랬잖아. 그게 사람 운명이야. 버스가 딱 그 종점에 도착을 했어요. 그 바로 앞에 연극 단원 모집이 딱 포스터가 있어. 야 대박이야. 그래서 봤더니 그 차이무 10주년 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부터미널역에 있으니까 예술의 전당이. 그래서 바로 거기 차이무 극단 메일 주소 적어가지고 극단에다 메일을 보냈죠. 박원상 선배님한테, 그때는 배우님이라고 했죠. 박원상 배우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하고 쫙 써서 보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너 기억난다. 정말. 네, 너 기억난다. 그러니까 내일 대학로로 와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대학로로 갔는데 그때도 술에 취해 있었어요. 오뎅집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이러고 계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야 그래 너 기억난다. 우리 2차 갈 거니까 따라와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문소리 선배님 계셨고 강신유 선배님, 이성민 선배님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소리 선배랑 박원상 선배님 두 분이서 하던 슬픈 연극이라는 2인극이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 연습하신다고 해서 저 연습실 구경 가도 되냐. 그래서 알아. 그 다음날 갔죠 바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저 내일도 와도 되나요? 내일 와도 되나요? 그렇게 하다가 스텝이 된 거예요. 그 공연에 스텝이 되고 저는 영화과에 들어갔는데 이미 이제 여기에 취해가지고 영화과는 뒷전이야. 이미 영화과에 들어갔을 때는 나 이제 연기할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막 여기서 막 너무 신나게 놀다가 군대 갔다 와서 전과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너무 이게 막 우연과 그다음에 그 즐거운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희한한 길인 거야. 돌이켜보면 그렇죠. 사실 그 전에 근데 너는 영화과였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영화과는 뭐가 다른지 좀 알려줘. 연기과는 연기를 배우는 거고 영화과는 이제 영화 제작 관련된 그 연기를 제외한 촬영, 연출, 시나리오, 사운드, 편집, 제작 이런 거에 관한 전반적인 걸 배우는 거고. 아니 근데 일단 여기서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그거야. 그렇게 사실 우리 주위에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멀쩡하게 공부 잘하고 있다가 다 때려친 애들.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를 뿜어내지 못하고 공부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생겼을 때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확 도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말 억압받는 생활을 하다가 엄마가 공부해라 막 집안에서 막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변호사가 돼야 된다. 문과인데? 그러니까 막 이거를 이렇게 짐을 짊어 주니까 막 하다가 이제 나도 내 생각대로 살겠어 하고 결심한 순간 이게 그냥 다 미워지더라고요. 나를. 그런데 궁금한 건 부모님의 생각은 어땠어? 저희 엄마요?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 난리가 났죠. 정말 난리가 났고 엄청 계속 반대를 하셨죠. 계속 반대를 하셨는데 안 된다. 안 된다. 다 점프하고 지금은 어때 하셔? 세상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하시죠. 그래. 왜냐면 사실 네가 만약에 자식이 있어. 만약에 생각해봐. 네. 나 연예인 될래. 하면 어떡할 것 같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린 또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는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항상 성공한 연예인들을 주로 보니까. 근데 사실 그 밑에서 이제 저 위로 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을 우리 모두가 다 겪어봤고 그런 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한다? 저는 싫을 것 같아요. 그치. 네. 왠지 너가 그렇게 싫을 것 같다라고 한 게 뭐가 있었을까? 몸부림이.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건가? 그래도 나타나고?
하지마. 표정으로 먼저 가지 말고. 너의 몸부림이 뭐가 있었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모든 직업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모든 직업에 다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이게 저는 멸시당하는 순간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멸시.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데뷔를 하고 났을 때라고 쳐도 뭐 한 번에 막 이렇게 뭐 스타가 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뭐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그 인사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사소한 멸시부터 시작해서 뭐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고 뭐 막 하루 24시간 기다리게 해놓고 안 찍고 올라가라 그러고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사실 데뷔를 한 나도 그런데 데뷔를 안 한 정말 수많은 지망생들은 그게 더 괴로울 거란 말이죠. 그 또 이거에 그거라도 겪어보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 있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저기까지 가야 되고 여기까지 또 저기까지 가야 되고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받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대중들이 아닌 그 업계 사람들의 무시 같은 거 저는 그게 제일 속상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만약에 그걸 겪는다면 네. 그래 참 인정이란 거 받기가 참 지난해 맞아요. 참 네. 오래 온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식 네. 코스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지 연기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 네네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인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근데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런 계단으로 생각하겠지만 거의 막 그 밀포이라고 알아? 아주 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얇게 진짜 습자지 같은 인정을 한 장씩 받아서 지금 한 계단을 올라온 거잖아. 네네네. 그런 것들이 난 네 책을 진짜 쓸만한 인간? 그걸 진짜 아껴보고 있어. 일단 해외 촬영 때 가서 보려고. 아니 너무 웃겨. 그다음에 그 얘기를 그런 얘기나 뭐 끝나고 거실에서 맨날 집에만 있고 뭐 이럴 때 아버지가 중간에 정년 퇴직하셔서 있는 사람보다 더 한심하다고 얘기를 근데 정말 우리 직업에 딴 사람들이 보면 그렇잖아. 쓰레기야. 그렇죠. 집에서 놀고 있으면 그다음에 집에서 노는 모습을 그대로 보잖아. 너무 한심하게 보잖아 막. 그래서 그 옛날에 저 뭐 한사랑 산악회라고 일시대학 애들 있잖아요. 걔네가 아직 아저씨처럼 막 연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무슨 김창섭 씨 아나 김창섭 씨 있고 저기 뭐 교통방송에서 아시바 쌓는 사람 있는데 너 한번 만나볼래? 막 하는 그게 전 너무 공감되는 게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누구라도 만나게 해주려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방송국에 있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가서 만나볼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빠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 나가서 그거라도 해 하고 누굴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그 방송국 뭐 드라마 뭐 진행 보조 이런 거 이렇게 알선해주는 회사 뭔지 아시죠? 한국예술 뭐 이런 거 거기에 무슨 대표도 아니야 무슨 직원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거길 가보래요. 그래서 거기 업체를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소개받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예, 일로 와서 이거 쓰세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가 없었어도 내가 가서 찾아가서 나 일 좀 주시고 하면 와서 쓰세요 하고 자 이거 어디 가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게 안녕 프란체스카 진행 보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한 3달을 했었거든요. 야 결국 잘 된 거네. 잘한 거네. 아버지가 소개해줘서. 뭐 감사하죠. 이 얘기 그냥 들었는데 뒤에 얘기를 좀 먼저 하자면 그거다. 네가 왜 동주에서 왜 그 막 우는 그 장면이 그 장면을 송몽규 선생님. 네. 그분의 묘소를 한번 찾아갔는데 그 연기를 할 때 그게 휙 스쳐 지난 것 같다고. 나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진짜 배우들이 준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이런 의미였겠구나. 저도 좀 그때 그런 걸 이제 좀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배우들은 그러니까 뭐 이제 음악을 하시니까 제가 항상 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예를 들면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이면
매일매일 연습할 게 있잖아요.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우는 내가 뭘 연습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 작품이 없을 때. 작품이 있을 때 뭐 시나리오 보면 되는데 내가 지금 뭘 연습해야 되지? 없을 때. 네. 그러니까 내가 연습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그것만의 예상에서 내가 피아노를 막 치잖아요. 피아노를 막 치는 거는 내가 진짜 죽을 정도로 연습을 해가지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 나와야 되는 감정은 연습이 안 되잖아요. 무슨 피아노 5개월 쳐가지고 그 아니, 그러니까- 감정까지 아니 이게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걸 자기가 쳤대 지가란다. 내가 그래서 어저께도 다시 갈아 끼웠겠지 그랬어. 갈아 끼우진 왜냐면- 않았죠. 갈아 끼우진 않았는데. 정말? 네. 그 손과 그게 네 손이야? 네. 나는 그래 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치는 걸 갈아 꼈겠지라고 해서 했어. 근데 이게 네가 한 거야? 그렇죠. 뭐 소리를 낸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핸드싱크를 한 거죠. 핸드싱크를 한 네. 거죠. 왜냐 핸드싱크 자체가 안 돼. 그 맨 처음에 친 게 뭐지? 제대로 딱 먼 처음에 나온 거는 그 헝가리 무곡이죠. 헝가리보다 네. 따라라라라라라라. 그게 가능해? 나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고 제가 그거를 핸드싱크를 완전히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생각만 버리면 그러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싱크라는 게 말도 안 되게 어려워. 그냥 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 핸드싱크가 뭐냐면 음악을 틀어놓고 그 위에 치는 그거거든. 근데 내가 너무 놀랐던 게 나는 손을 딴 줄 알았어. 근데 이 손 모양의 피아니스트 손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속일 수는 없거든. 네네네네네. 근데 대역이 한 번도 없었죠. 와 대박이야. 네, 그걸 근데 왜 그렇게 한 거냐면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는데 연습을 했어요. 제가 감독님 이거 제가 한번 연습해 보겠다. 왜냐면 피아노가 어려운 건지 몰랐으니까. 그냥 이거 누르면 소리가 나잖아요. 기타는 소리가 안 날 때도 있지만 피아노는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만 빨리 치면은 소리가 나는 거니까 뭐 그냥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처음 만났을 때 해보겠습니다. 감독님도 그래 나도 그걸 원했다.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한 2달, 3달 연습을 하고 촬영에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감독님 연습실로 좀 와주세요. 자, 3개월 동안 제가 피를 토하면서 연습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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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땅. 자, 보셨나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왜? 그래서 이거는 CG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영화가 큰일 납니다. 근데 안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찍기로 했잖아. 아니 안 된다니까요. 가지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겠대요. CG를 준비를 해놓겠대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첫 피아노 치는 씬이 그 헝가리 무곡이었어요. 지민이 누나랑. 근데 너무 운이 불운하게도 제가 그 많은 곡들 중에 그나마 완벽하게 치는 게 헝가리 무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완벽하게 친 거야. CG 없이 나랑 지민이 누나랑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빵빵빵 했는데 사람들이 다 한번 울고 막 감독님 이거 봐 CG 없어도 되잖아. 치무담을 지갑봤네. 내가 그날 정말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소에 가서 내가 뭘 한 거지? 정말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를 이제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 또 4달 동안 영화 찍는 동안 나는 계속 피아노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 연습해야 되니까. 그리고 감독님이 정민이 그 연습실 와보고 우리 정민이 골방에서 너무 고생한다고 집에서 연습해 하고 피아노를 또 사준 거야. 나 집에서도 또 피아노를 그래서 피아노를 그래서 애들이 왜 전공자랑 이렇게 확 갈리는 순간에 피아노를 집에 사주는 순간 연습을 안 하는 애들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네가 친 게 너무 잘한 게 뭐냐면 이게 몸이 다르거든. 네네네네네. 그 뭔지 알아? 네. 그러니까 이 건반을 칠 때 피아니스트 몸이랑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 몸이랑 완전 달라. 피아노 연기를 하는 사람한테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몸이 이상한 됐어. 근데 그걸 쳐봐야 몸을 쓰거든.
근데 그거 아마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실 텐데 아마 이런 연기를 했을 때 가장 예손이었다는 게 가장 놀라워. 근데 이게 완전 피아니스트 손이었거든. 뭐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쳐봐봐 위에다 놓고. 어떻게 쳐요 이걸? 정말 잘해. 그리고 이렇게 몸도 되게 피아노 치는 사람 몸이고 그래서 그것도 몸도 선생님이 다 이제 선생님이 약간 선배님처럼 이런 거 보면서 저거 피아노 치는 사람의 몸이 아니다 맞아. 하면서 막 여기선 이렇게 하시고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이걸 다 안무처럼 알려주셔가지고 그것도 다 하나하나 이제 배우고 한 거죠.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양복 입고 먹으니까 어때? 파인 다이닝에 온 느낌이에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재민아 이거 봐봐. 우와 이게 뭐야? 아 치즈가 올려져 있는 거구나. 치즈와 치즈만은 아니야. 집에서 연습하세요? 이거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돼. 어. 정말 최연석 셰프인 줄. 우와 맛있네요. 그치? 어떻게 맛있는지를 얘기해야지. 묘사. 굴이 왜 바다의 우유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 맛. 오. 그렇게 고소해? 굴만 먹었을 때는 몰랐거든요. 치즈랑 뭐가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곁들여지니까 고소하고 짭짤하고 바다의 맛. 굴이 또 씹히니까 또 다른 맛이 나요. 세상에 치고 올라와요. 굴맛이. 야 맛있다 맛있다. 야 근데 나는 너무 웃기게 네가 학생 다닐 때 너무 장진 감독의 팬이어서 맞아요. 너 장진 감독의 연출도 네가 막 올리고 그랬었다면서. 장진 감독님의 그 택시 드리버리라는 연극을 학교에서 그냥 그 저희 야합이라 그래서 방학 때 학생들이 공연을 만들면 돈 조금 주고 이제 해봐라 극장 빌려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동기들 데리고 한 적이 있죠. 너가 두 작품이 있다면 파수꾼과 동주. 그렇지. 네. 동주라고 할 수 있잖아. 네. 정말 나이가 다르지만 친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그게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 이준익 감독님이랑은. 그렇죠. 예. 이준 감독님이 워낙에 그 뭐 요즘 말로 꼰스러운 부분이 없으시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다 받아들여 주시고 오히려 제가 감독님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아 그래? 몰랐네. 근데 변상 같은 경우는 그 나름 또 힙합 음악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그치. 근데 그분이 몰라요. 힙합이 뭔지 몰라. 그래서 네가 랩을 한 거였어? 오디션에서? 랩은 어디서 한 거였어? 랩은 이제 노래방에서 감독님하고 무대 인사 다니면서 노래방 가면 전 노래를 못하니까 랩을 하거든요. 동주 때? 네. 랩하는 걸 보고 랩을 잘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자기가 변산이라는 영화를 만들 건데 너 랩 좀 하잖아. 그래서 랩이요? 예. 너 랩 좀 하자. 예, 한 도끼 정도 하잖아. 그래서 아이씨, 감독님 큰일 날 소리 하시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아 그래? 근데 좀 뭐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뭔데요? 하고 받았는데 뭐 랩도 랩인데 그냥 시나리오 자체가 재밌을 것 같았어요. 감독님이 또 찾아주신 것도 영광이고. TBNY라는 힙합 듀오에 이제 얀키라는 멤버가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저 랩 가르쳐주고 뭐 노래도 같이 만들고 이제 랩을 막 만들어서 가사를 막 라임도 맞춰서 막 이렇게 감독님한테 보내주면 이게 아닌데 뭐가 아닌데요? 뭐 이런 거 안 돼. 뭐 예를 들면 뭐 나왔지 요정재 형 부러워했지 우리 형 뭐 이런 거 이렇게 쓰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셔라. 뭐 하면서 막 소통하고 뭐 그렇게 해서 변산이라는 영화는 막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젊은 감성의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감독님하고 막 그렇게 소통해서 만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시죠. 근데 네가 장진 감독을 좋아하는 것도 알아? 아실 거예요. 그래? 네. 섭섭해하지 않으셔? 자기랑 일하는데 뭐가 결국 일은 자기랑 하는데 뭐 섭섭할 게 뭐 있나요? 장진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 그 어렸을 때 그럴 것 같아. 약간 위트 있고 이런 이렇게 훅 들어갈 것 같다가 싹 빠져가지고 맞아, 다시 맞아. 웃겨주고 이게 들어갈 것 같다가 이렇게 웃겨주고 하는 저는 그 감성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말 그대로 그냥 덕질을 한 거죠. 장진 감독이 덕질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위트? 맞아요. 사실 그건 자신감이거든. 맞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웃겨 할 거야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고 이 이야기가 먹힐 거야라는 자신감이 있어. 맞아요. 그걸
내가 나중에야 그런 것들을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맞아요. 예능을 할 때 내가 이런 모습이 내가 너무 불편하다고 이런 모습을 내가 사람들이 보는 게 이런 얘기 했더니 누군가 그랬어. 그 안테나의 대표인데 유희열 선생님. 희열이가 형 남자의 자신감은 위트인 것 같아. 그게 빠지는 순간 좀 고루하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네, 꼰대라고 맞아요. 우리가 네, 그냥 네, 쉽게 네. 표현하면 너무 경직된 어른이 되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고 내가 그때 정말 놀랐거든. 어떻게 보면 장진 감독이 그런 역할을 해줬던 거지. 네네네. 이렇게 툭툭 맞아요. 이렇게 진지하지만 탁 네. 느낄 거 느끼게 하지만 이렇게 좀 맞아요. 그냥 재밌게 느끼는 건 취사 선택이고. 맞아. 그 이야기 전개 방식에서의 그 위트를 잃지 않고 가는 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사실 너도 그런 글들을 써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책도 그렇지만 사실은 시나리오도 영화에 지금 네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 왜 쉬어 내년에? 힘들어져요. 약간 지금 배우를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조금 실증 난 거 아니야? 전혀 실증이 난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어느 날 그걸 느꼈어요. 제가 거울을 보고 그냥 우연치 않게 어떤 표정을 지었는데 제가 어디서 본 표정인 거예요. 내가 나왔던 영화에 이게 무슨 내가 어디서 본 표정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작품을 해왔는데 버릇과 쪼 뭐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서 다른 걸 또 좀 발견해 볼 필요도 좀 있겠다. 근데 그거를 제가 뭐 애써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좀 한텀 쉬면서 뭐 다른 일도 좀 해보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출판사 하는 일도 좀 본격적으로 한번 집중해서 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여행도 가보고. 요정 투어. 그게 뭐예요 그게? 요정 투어. 아까부터 요정 투어가 뭐야? 야, 너 됐어. 가자. 뭔데요? 서핑 배우는 거야. 왜? 근데 또 그런 얘기 있잖아. 이런 얘기를 또 내가 그냥 해주면 네. 그런 고민이 곡을 12곡씩 써야 되는 앨범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너무 그 고민이잖아. 되게 달라지려고 노력해도 사실 그렇게 달라질 수 없는.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는데 결국 바하는 바하 스타일이고 베토벤은 베토벤 스타일이고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야.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제가 변한다고 난 이렇게 변신을 할 거야는 아닌데 너무 촬영장 집 이 루틴 안에서 살면서 제가 지금 책을 다 쓰고 싶어도 못 쓰겠는 게 옛날에는 나가서 놀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경험을 해서 나한테 이야기가 있는데 집 촬영장이면 저한테 이야기는 밤에 롤하다가 만난 그 몹쓸 놈들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내가 나가야 된다. 누군가를 만나든지 뭔가를 해야. 겹친다 뭐 이런 거울을 보면서 표정 봤을 때 그런다고 하지만 네. 나는 다른 모습을 본 게 딱 있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보고 나서 내가 정말 많이 놀랐거든. 가장 임팩트가 컸고 난 그게 뭔지 못 알아봤어. 오, 극찬인데요, 그건. 얘 디테일에 미치겠는 게 립밤 그걸 바르는데 보통 우리 이렇게 바르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바르는지 알아? 이렇게 발라. 내가 그거 보고 틴트. 틴트. 틴트는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디테일이 얘네 다 있구나. 그거를 만들 때 얼만큼 연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연습은 계속 했죠. 어쨌든 그것도 계속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정을 막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몸으로 뭔가를 입어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캐릭터니까. 어쨌든 관찰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또 뭐 그분들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뭐 존중도 있어야 되고 집에서 한번 나도 그냥 내 나름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유튜브 이런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트랜스젠더, 뭐 성소수자 이런 영상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여자들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할까가 좀 궁금했어요. 여자들이 어떤 옷을 입을지, 여자들이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하루는 그랬죠. 이제 홍대에 나가서 여자 옷을 사려고. 남자가 입을 수 있는 여자 옷을 사이즈가 좀 있는 여자 옷을 사야 되니까. 근데 너무 예뻐. 여자 옷이 기본적으로 이쁘잖아요. 와 이거 너무 예쁘다 하고 막 이렇게 여자 옷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사서 이렇게 딱 쇼핑백에 들고 나오는데 누가 박정민이다.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예예. 사진 찍고 올리브영 가가지고 막 이제 막 틴트 사고 뭐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왔죠. 집에 와가지고 입어보는데 기분이 좀 이상해. 기분이 묘하지만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막 가발 쓰고 화장하고 막 이렇게 막 틴트 이런 데다 발라가지고 막 볼 이렇게 빨갛게 막 뭐 이런 거 해보고 야
아이고 괜찮은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데 띵동 띵동 치킨이 왔어. 문 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치킨 이렇게 해가지고 받고. 아무튼 뭐 그런 경험, 그 좀 재밌는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거 연습. 굉장히 강한 캐릭터인데 그걸 네. 또 알아서 또 너무 그렇게 가지 않고 막 목소리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맞아요. 하지 예, 않고. 그냥 뭔가 박정민이 만약에 여장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점점 묻어나는 그 캐릭터의 색깔들이 그냥 입혀지면서 그게 너무 다채로워진 거야. 아, 예. 근데 확실히 되게 공부해가면서 하나를 얻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예. 나는 전란에선 드디어 이제 얘가 멋있으려고 작정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 어땠니? 청춘 잘생긴 주연 스타 같은 느낌이 있던데? 너 그거 약간 노렸던데? 그거 제가 노린 건 아니고 어. 그 영화를 전 그 캐스팅 꽤 오래 전에 됐거든요. 강동원 선배님 캐스팅이 안 돼 있었고 저가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근데 강동원 선배님이 촬영 한 5, 6개월 전에 이제 캐스팅이 되셨고 잠깐만 이제 모두가 다 예상하지 못했던 우려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만 정민이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살을 많이 좀 빼보고 이게 좀 우리 분장도 좀 잘해서 좀 이렇게 좀 비교적 이렇게 너무 저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노력을 좀 많이 저도 막 이제 피부과도 다녀보고 본 느낌이 뭐였어? 진짜 한참 삐뚤어져 있을 때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왜 나를 캐스팅했어?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동원이를 맨 처음에 본 날이 아직도 안 잊혀져 나는. 강동원은 좀 실제로 보면 그냥 남자들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맞아요. 약간 이런. 네, 맞아요. 딱 그 느낌. 뭐야?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잘생겼다는 느낌이 아니라 느낌을 넘어서지. 그 옆에 섰을 때 그 마음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요. 안 보이더라. 야, 그게 연기더라고. 아니 근데 안 보이더라고. 그 둘이가 너무 캐스팅이 좋았구나. 좀 부담스러운 건 있었니? 찍으면서? 그럼요. 칼싸움은 어땠어? 중간에 이제 그 종려 집에서 둘이 만나서 1대1 싸우는 맞아. 장면이 있잖아요. 어. 그게 저 선배님이랑 저랑 첫 이제 액션 씬이었는데 무술 감독님이 동훈 씨 여기서는 이 그림보다 요게 이쁠 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렇게요? 샥! 그림이야. 그럼 이렇게 선배님 이렇게 바꾸면 제가 요렇게 했던 거를 뭐 요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저 구석에서 30분을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여기서 지지 않는 그림을 그리려면 힘밖에는 없어서 선배님 기술자잖아요. 힘을 안 쓰고도 탁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 놈이 자기 이겨보겠다고 자기가 턱 하면 막 이렇게 하니까 정민이는 힘이 너무 세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자와 비전문가의 어떤 차이점이 어쨌든 촬영장에서는 드러나죠. 그게. 그래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근데 스타일리시한데 이야기를 너무 잘 끌어갔고 그다음에 비주얼도 너무 멋있고 나는 그래서 정민이는 또 다른 색을 가도 그냥 완전 진중하고 그런 연기로 가도 되게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OTT도 굉장히 새로웠고 영화도 굉장히 새로웠고 이런 네가 지금 가려는 행보가 너무 잘 어울려서 네가 내년에 일 안 한다 그랬을 때 너무 지금 화가 난 거였어. 화는 아니야. 하여튼 요정 투어 가면 되니까. 해변에서 보자. 그래, 네가 물이 좀 부족했어. 그래요? 제 사주도 아세요? 그러고 나서 아까 뭐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1승. 네가 네. 오늘 하면서 그랬어. 형님, 제가 1승이랑 12월에 2승, 1승과 하얼빈이 있는데 곧 개봉할 게 하얼빈. 독립운동 얘기니? 아니면 그렇죠. 안중근 선생님과 그의 동지들에 관한 이야기죠. 어때? 제 주변 분들한테는 무조건 영화관 가서 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그 영화를 찍으러 우리나라, 몽골, 라트비아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자연이 주는 위압감 거기에서 막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자연을 뛰어넘어 다니면서 막 그 싸우러 다니는 그 독립군 선생님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찍으면서도 야 이거는 무조건 극장 가서 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이 아깝지 않다. 그 그림만 극장에서 볼 수 있어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은 물론 이제 안중근 선생님을 앞세우는 영화긴 하지만
근데 딱 시나리오를 보는데 아 이건 안중근 선생님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그냥 이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만약에 그때 독립운동을 했으면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웅전이 아니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고 흔들리고 그 안에서 다 잡는 사람이 있고 뭐 놓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게 보이는 영화인 되게 거죠. 입체적이겠네. 그렇죠. 사람들이 예. 그때 당시가 오히려 더 이해 많이 되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대본에서 되게 매력적이어서 이런 거면 할만하다. 지금 이 시대에 할만한 이야기다 이거는. 12월 언제야? 12월 25일. 오, 네. 크리스마스인데. 네, 크리스마스 날. 근데 연말에 뭔가 약간 그 의미 있는 영화로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는 네, 것도 굉장히 네, 좋을 것 네. 같아. 액션 활극이야? 아니면 장르는 뭐야? 액션도 있는데 휴먼 이거 뭐라고 그냥 역사극이라고 해야 되나? 시대극? 아니, 좀 정확하게 찔러 주셔야죠. 하이브리드. 5개 있어. 네네. 볼거리가 풍성한. 야, 이제 본식 나올 텐데. 아, 이게 본식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니? 내년에 쉬면 뭐 할 거야? 저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이제 저의 쉬는 동안의 가장 목표는 제가 운영 중인 출판사 궤도 위에 올려놓기. 오, 완전 사업가처럼 얘기하네. 나도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맞아요. 어. 아, 생각 있으세요? 마다하지 않아요. 요정 식탁 레시피를 되게 원하시거든. 생각 있으세요? 그다음 잘해드릴 수 있는데. 아니 농담이었고 출판사를 좀 네, 그러니까 올려놔요. 뭐 궤도 위에 올려놓는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 회사도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한번 좀 오랫동안 해보고 싶은 제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서. 어느 좀 틀을 만들어. 네, 틀을 잡는 거죠, 틀을. 어. 네. 너에게 주는 출판사의 의미가 뭐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것 아니면 이제 만드는 걸 넘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내가 쓰기에는 아직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뭐 영화를 제작하기에는 그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돈 안에서 물성을 가진 어떤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가장 적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봤는데 이게 딱 책이 만들어져서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이게 딱 와서 와 이게 내가 만든 거야? 뭐 내가 쓴 건 아니더라도 이거를 해서 너무 소중하니까 이제 팔아야 되고 막 소개하고 이런 과정도 되게 행복하고 웬만하면 정말 잘해서 좀 소개해주고 싶고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얘 쓸만한 인간에도 계속 나오잖아. 책 읽읍시다, 책 읽읍시다, 책 네네네. 읽읍시다 막 이런 게 사람을 이해할 때 정말 좋은 게 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맞아요. 캐릭터를 뭐 이해하고 이런 글쓰기에 이런 책 있는데 한번 읽어보지 않으려라고 너의 관점에서 이렇게 큐레이팅을 해주면 맞아요. 예, 예.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되게 재밌고 그냥 일반 독자로서 있던 거랑 이게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또 있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 뭐냐면 제가 지금 김금희 작가님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책의 프로젝트에 이제 설명 드려도 됩니까? 그럼. 네. 그러니까 취지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가장 먼저 소개가 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책은 종이책이 나오고 전자책이 나오고 오디오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애인 도서관에 기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역순. 장애인 도서관에 먼저 기증을 하고 그분들이 다 이제 웬만한 그 들으실 분들 다 듣고 그 다음에 일반 독자들한테 오디오북 공개하고 그 다음에 종이책이 나오는 이렇게 이제 그 역순을 하는 이유는 뭐야? 저희 아버지 눈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첫 책이 나왔는데 그 살리는 일이라는 저희 출판사의 첫 책. 그때 눈이 더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책을 못 보는 거야. 아버지, 제 아들이 제작한 첫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책을 어떻게 선물을 해드려야 되지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 아버지처럼 눈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너무 좋다. 네, 그분들한테 책을 선물하려면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오디오북을 먼저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소설책을 오디오북으로 만드는 거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인 김금희 작가님께 제가 이런 걸 할 건데 라디오 드라마 같은 소설을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대사가 많은 그래서 제가 배우들도 캐스팅하고 해서 잘 음악도 넣고 해서 만들어 볼 테니 써주실 수 있나요? 했는데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원고를 지난 여름에 받아서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녹음을 마쳤거든요. 배우의 목소리와 성우의 목소리로 제가 이 책을 계속 보면서 제가 연출을 했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이 책을. 이 인물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일반 독자였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했던 것들을 내가 책을 만드는 입장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하다 보니까 더 막 이 책에 파고 들어가서 행복에 겨운 거죠 사실. 예. 이 얘기가 아까 맨 처음에 그 반대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뭔가 아들의 의젓한 귀여운 복수? 그런 셈이 될 수도 있죠. 헤드미도 시각장애인 네네네. 안내견이잖아.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너무 멋있고 너무 가슴 뭉클해지고 가슴 따뜻해져.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이 아니라 저희 출판사의 시리즈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지금 다음 작가도 계약이 돼 있고.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책으로 보지 않고 먼저 귀로 듣는 옛날 라디오 극장 같은 거.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소리도 내고 그렇죠. 이거 네, 나와? 네, 다 나오죠. 아, 그래? 네, 다 막 이런 뭐 이런 소리. 오, 나 너무 좋아. 나 나중에 좀 뭐 좀 음악만 시키지 말고 딴 거 시켜줘. 진짜 약속하셨어요. 아, 너무 멋진 일 하는데? 너 아직 배 안 찼지? 네. 아, 근데 정말 너무 시작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난 마케팅인 것 같거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뭐야, 김치? 제가 김치처럼 요즘에 제일 먹고 싶은 게 이런 음식이거든요. 저 요즘 샐러드밖에 안 먹어가지고 왜? 살 빼는 것 때문에. 왜? 지금 충분히 빠지지 않았어? 아이고 요 정도 이제 나오면 되는데 살이 찔까봐 이제 좀 자극적인 거 안 먹거든요. 아, 그래? 네, 근데 오늘 먹으려고. 자극적인 건 아닌데? 자극적이어 보이던데? 실망인데? 김치가 아닌가? 김치가 아니지 전혀. 야, 양배추구나. 고기. 이게 양배추 캐서롤이라고 해서 그냥 네. 이렇게 그 양배추 사이에 그 고기들을 듬뿍 찍어. 그거 찍어. 내년에 흑백요리사 꼭 나가세요. 맛있어요. 맛있지? 야, 이게 어떤 맛인지 설명해 줘. 시적으로. 아까 우사시 얘기하려고 그랬었어. 우시사. 네가 정말 네 출판사를 하면서뿐만 아니라 네가 우리는 시를 사랑해. 네. 그 코너를 통해서 네가 그걸 소개했잖아. 메일이 하나 왔어요. 우리는 시를 사랑해라는 뉴스레터를 하고 있는데 필진으로 오시고 싶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당연히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약간 술에 취한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격주로 6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용기가 생겨서 하겠다고 질러놓고 2주 만에 후회해가지고 내가 또 이걸 왜 한다고. 마감에 대한 얘기가 너무 웃기잖아. 마감이라는 거는 너에게 마감은 뭐니? 창작자의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지만 포기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다. 장단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죠 항상. 책에 대한 이 사랑, 마감에 대한 얘기, 마감인 어떤 있는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한 귀여운 이 압박감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즐겁고 우리가 너에게 바치는 시가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읽어줘. 내가 읽어줄까? 제가요? 뱀, 뱀? 고영민. 네. 보이는 것이 짧으면 보이지 않는 것은 길다. 좋은데요? 이게 세상에 보여주는 짧은 시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정말 많은 그렇죠. 순간을 맞아요. 다 내가 내가 너 공부 열심히 한 이유가 그렇게 습자지처럼 힘든 그 짧은 경험들을 다 켜켜이 다 쌓아서 그러니까 필모그래피 딱 하나 가지고 너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어떤 배역을 맡아도 그 연기가 어떻게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보여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네가 막 켜켜이 쌓은 나이테보다는 훨씬 더 촘촘해. 아유. 그래서 근데 그 결들이 영겁의 시간을 지나야 이게 쌓여서 한 작품처럼 보이는 거 넌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맞습니다. 그게 너한테 공부였구나라는 생각.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가 가끔 있는데 어쨌든 뭐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일을 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왜 나한테 일 시켜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대히트작이 없어요. 1000만이 넘은 영화라던가 시청률이 완전히 막 무슨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간 드라마가 있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저는 그때그때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거든요. 그지 배우 생활하면서 그 작품을 본 사람들을 한정 나라는 배우가 있다라는 거를 어쨌든 계속 존재를 각인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영화에 해가 뭐 이제 해끼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그냥 정말 제3자가 봤을 때 박정빈 대표작이 뭔데? 라고 하면 모두가 다 아는 작품, 모두가 다 본 작품, 과연 있을까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배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뭔가 그냥 하나하나 그냥 과정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와가지고 감독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일을 시켜주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참 행복한 거다 나는 복 받은 거다 라는 생각을 저 혼자만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 좀 감동이에요. 네가 썼던 글 중에 그런 말이 있는 거. 내가 어저께 그 말 그걸 보다가 정말 깔깔대고 웃었는데 성장쟁이. 맨날 성장해. 성장에 미친놈.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성장이 가장 뿌듯할 것 같아. 그렇게 조금씩 쌓아놓은 게 훨씬 난 더 의미 있지 네, 않나? 맞아요. 가끔씩 그 사실이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내가 갈 때가 있다라는 게 좀 사실이 특별하죠, 저한테는. 네 즐겁게 긴 그렇게 연기에 대한 긴 여행을 했으면 좋겠고 힘 빠지지 말고 네네. 내년 1년 좀 길어. 6개월만 해. 조금 천천히 가는 건 오케이. 근데 아마 근데 사람들이 널 너무 좋아해 주니까 고맙죠. 그 좋은 시나리오였으면 또 하면 되고. 그렇죠, 맞아요. 한 2, 3개월 하와이 가자. 이 영상의 제목이 나왔어. 썸네일 나왔어. 요령 투어 합류 박정민. 합류한다고? 뭐 이런 거. 이런 표정 나오고.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주 좋았던 것 같아. 타이밍에서 영화 꼭 보러 가서 난 정말 볼게.